엔지니어링 분석은 1982년도에 미시건 대학의 마이클 카사나바와 도널드 스미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4개의 분면에 나타난 메뉴의 성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마케팅 플랜을 세우는 것이 이 메뉴 엔지니어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조리 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입니다. 이번에 엔지니어링 분석은 다른 분석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놓친 부분이 있으시면 한두 번 정도 더 돌려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엔지니어링 분석은 1982년도에 미시건 대학의 하스피탈리티 컬리지의 교수였던 마이클 카사나바와 도널드 스미스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따서 카사나바와 스미스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법은 20세기 말에 전 세계적으로 외식 기업의 메뉴를 개선하는데 아주 많이 사용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되어서 외식 기업 메뉴 컨설팅에 활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다른 분석법에 비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90년도 초까지만 해도 경영학에서 이 엔지니어링 개념 자체가 아주 파격적이었습니다. 인문사회학 분야의 연구는 추론적이고 또 모호하며 관념적이기 때문에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주관성과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문학에 공학 개념을 도입한 것이 바로 이 엔지니어링 기법입니다. 외식 경영뿐만 아니라 교육학, 사회학 여러 분야에 아주 다양하게 적용이 되어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익숙하게 들어온 교육공학이라든가 공학심리 이런 것들이 바로 인문사회학에 공학 개념이 적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을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셔야지만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이 좀 더 재미있고 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지니어링 분석을 시작해보면 엔지니어링 분석 역시 4개의 분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분면을 매트리스 또는 윈도우라고 부르는데 이 4개의 분면에 나타난 메뉴의 성격을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서 마케팅 플랜을 세우는 것이 이 메뉴 엔지니어링의 핵심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수학 분석에서 강점과 약점 그리고 기회와 위협이라고 하는 조금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했다면 이 엔지니어링은 이윤과 선호도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분석에서 수익과 고객 선호도라고 하는 두 가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메뉴 개선 방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식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다 정확하고 미래지향적인 마케팅 도구로 이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떤 메뉴가 우리 레스토랑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또 어떤 메뉴를 없애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각 메뉴의 원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메뉴 믹스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을 분석하는 것인데 총 매출액은 물론이고 각 메뉴별 매출액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세 번째로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메뉴 엔지니어링 매트리스를 만들어서 이 메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메뉴의 원가와 이윤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메뉴별 원가와 이윤 분석은 메뉴에 대한 레시피를 작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추후에 레시피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메뉴별 레시피 작성은 외식기업 경영의 기본 중에 아주 기본입니다. 아직까지도 메뉴별 레시피를 작성하지 않고 식당이나 레스토랑 또는 외식업을 운영하고 계신다면 이번 기회에 레시피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메뉴별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레시피에서 나타나는 메뉴 원가를 제외하게 되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는 메뉴 믹스, 즉 매출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총 매출액은 당연하고 각 메뉴별 판매에 따른 매출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총 매출액과 각 메뉴별 매출 수량에 따른 매출액이 집계되고 나면 평균 매출액과 평균 메뉴 판매 수량이 나오게 됩니다. 평균 매출 수량은 총 판매된 메뉴의 수에다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메뉴의 종류, 즉 메뉴의 가짓수로 나누어 주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메뉴에 판매된 수량이 많다는 것은 고객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이고, 이 메뉴 엔지니어링에서는 이 말을 고객 선호도로 표현하는데, 전체 판매량에서 0.7을 곱해주게 되면 70% 이상 되는 선부터 고객의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습니다. 다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바로 평균 판매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평균 판매량보다 높으면 고객 선호도가 높다, 그리고 평균 판매량보다 낮으면 고객 선호도가 낮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왜 이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메뉴별 레시피를 통해서 원가만 파악되고 나면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포스기에서 버튼 하나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포스기들은 이런 기능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고 나면 사실은 이 포스기도 활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뉴 엔지니어링 분석을 매트리스를 그려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스를 그리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Y축을 매출 기준선으로 잡고 또 X축을 이익 기준선으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니은자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메뉴별 평균 매출액은 중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평균 매출액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축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고 모든 메뉴들이 이 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와 아래로 위치하게 됩니다. 위에 있는 메뉴들은 평균보다 많이 팔린 메뉴들이고 아래에 있는 메뉴들은 평균보다 적게 팔린 메뉴들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어떤 메뉴들은 정확하게 평균선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 매출액에서 전체 메뉴들의 원가를 제외한 이익을 합친 후에 판매된 전체 메뉴 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 이익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엔지니어링에서는 공원이익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익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평균 이익점에서 Y축을 걷게 되면 바로 이 Y축이 하나 더 만들어지게 되는데, 역시 매출을 올렸던 모든 메뉴들이 이 평균선 좌우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우측으로 배열되는 메뉴들은 평균보다 이윤이 많고 왼쪽으로 배열되는 메뉴들은 평균보다 이익이 낮은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평균 판매된 메뉴들과 또는 평균 이익의 선을 두고 Y축과 X축을 그게 되면 모두 4개의 분면이 나오게 됩니다. 총 4개의 분면에다가 모든 메뉴들을 배열시키고 나면 어떤 메뉴가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4개의 분면의 구역을 A, B, C, D로 각각 이름을 정해놓고 이 분면에 위치한 메뉴들의 개념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A 분면에 나타난 메뉴들은 평균 매출보다는 매출이 높은 메뉴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윤폭은 평균보다 작은 메뉴들이죠. 그래서 많이 판매되는 것은 맞지만 경영자 입장에서는 판매는 많이 되되 힘이 드는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부분을 플로우 호스, 즉 쟁기를 끄는 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가 쟁기를 끌지만 이 서구에서는 말이 쟁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B 부분에 위치한 메뉴들입니다. 이 메뉴들은 평균보다 많이 팔리기도 하고 이윤도 많은 메뉴들입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메뉴들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스타 메뉴라고 부릅니다. 모든 메뉴가 이곳에 위치하면 좋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C 부분의 메뉴들은 평균보다 판매량이 낮고 이윤도 낮은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메뉴들을 동 메뉴들이라 하는데 왜 개라고 표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개살구, 개복숭아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게 되면 품질이 좋지 않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D 부분에 위치한 메뉴들은 매출면에서 볼 때는 평균 판매량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평균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조금만 개선을 하면 스타 메뉴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메뉴들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스타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메뉴들을 퍼즐 메뉴라고 합니다. 즉 수수께끼라고 해서 풀 수도 있고 풀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4개 분면에 위치한 메뉴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메뉴들의 개념을 파악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메뉴들을 관리하고 개선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 마케팅 플랜을 세워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메뉴 엔지니어링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메뉴 엔지니어링에서 나타나는 4개의 분면, 즉 A 부분과 B 부분, C 부분, D 부분에 대해서 이런 메뉴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뜻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메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상의 메뉴와 가상의 매출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메뉴 엔지니어링의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고 각 메뉴 매트리스별로 어떻게 개선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뉴 엔지니어링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리지식 채널의 오석태 교수였습니다.